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는 현재 10개 나라와 CBDC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 CBDC 영역에서도 리플의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나 랩스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쇼핑몰을 6월 12일 날 개설했으며 본드는 실물과 연계된 한정판 디지털 제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암호화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거시경제 흐름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난주 주요한 암호화폐 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중 분석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상패에 대비하라. 두 번째는 솔라나 생태계의 대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FPI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6월 10일 날 발표된 건데요. 이게 예측치보다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잡혀가는 듯 하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시장이 이 지표를 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FOMC가 열렸는데 이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 점도표가 발표됐는데 금리 인하를 올해 한 3번쯤 저번에는 기대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까지만 해도 0.75%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걸로 점도표가 나왔었는데 이번 점도표에는 이게 0.25%로 즉 소폭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하겠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뜻으로 읽혀졌습니다. 대신 내년하고 후년에는 기존의 전망치보다 조금씩 높여가지고 내년에는 한 4번, 후년에도 한 4번 정도에서 지금의 5.5%가 후년 말에는 한 3.1% 정도로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연준 위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FOMC가 끝난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도 애매한 발언,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거듭함으로써 시장의 실망감을 좀 앞해줬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한 내용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볼 대목은 물가 목표 회복에 대한 확신이 커지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고용의 급격한 악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입장을 유지한 점입니다. 이렇게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이라고 점도표에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리 인하는 2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동시에 발표한 경제 전망을 들여다보면 금년 성장률 전망을 2.1%, 그리고 실업률 전망을 4.0%로 유지했으며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종전 전망치보다 살짝 높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PCE를 2.4%에서 2.6%로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을 2.6%에서 2.8%로 약간씩 모두 상향 제시를 했습니다. 즉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즉 개인 소비 지출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다시 금리 인하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망설이다가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순유출이 5억 8천만 달러 정도 나와서 이건 비트코인 ETF에 관한 건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채굴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함으로써 시장 하락에 일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그 하락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5% 정도 빠졌어요. 이건 지금 1시간 봉인데 CPI가 약간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흘러내리다가 FOMC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반동했다가 인터뷰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저 위에 상승세로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은 심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하락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암호화폐 뉴스입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한 주간 5억 8천만 달러 유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14일에 1억 9천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해서 지난 한 주간 4번의 순유출을 기록하며 주간 총 유출액은 5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피델리티 FBTC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8천만 달러로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레스케일의 GBTC도 5,23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4,900만 달러, B2YG가 710만 달러, 갤럭시 디지털 비트코인이 290만 달러의 순서입니다. 블랙록 IBIT는 이날에도 15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 매도로 심하면 6만 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입니다. 코인데스크가 복스 트레이더를 인용해 채굴자들의 매도 활동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외환거래 업체 FX 프로의 시니어 마켓 애널리스트 알렉스 쿠프치케비치는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현재 50일 평균 이동수원인 6만 5천 달러를 지속적으로 테스트받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지선을 버티지 못하고 6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립토콘트는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볼 때 최근 채굴풀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건수가 증가했으며 2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외거래소를 통한 판매량도 3월 말 이후에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하고 상관관계가 강력하다라고 발표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는 연말에 15만 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연구 책임자인 제프리 캔드릭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비트코인은 선거 시점에 10만 달러 그리고 연말에는 15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은 2025년에 20만 달러, 2033년에 100만 달러 간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첫 번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와 비트코인 공급의 제한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번스타인은 2029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2025년 내년 예측치는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매수 등급과 함께 2,89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목요일 종가 기준은 약 1,484달러의 주가였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현행 주가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전환사채 7억 달러를 발행키로 했습니다. 원래 5억 달러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를 7억 달러로 40% 상향 조정했고, 이율은 연 2.25%이고 만기일은 2032년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투자자들에게 사모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창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0년 8월 첫 비트코인 구매를 발표한 이후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해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21만 4,400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1.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5억 달러 상당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현재 미실현 이익이 한 6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는 비트코인 매집 이후에 거의 지금 한 10배 정도 올랐어요. 올해만 12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1,495달러, 6월 14일 기준 이 가격인데, 앞으로 이 가격이 지금 2배 정도는 더 상승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는 현재 10개 나라와 CBDC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어느 국가와 협력하고 있는지는 비밀 유지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10개 나라와 CBDC를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CBDC 영역에서도 리플의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인 리얼 USD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리플 레저 커뮤니티 서밋에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리얼 USD를 발표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에 직접 연동되어 XRP 레저 내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리얼 USD는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이용 가능하며 앞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활용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솔라나가 디지털 쇼핑몰을 개설했습니다. 소울 기반 플랫폼의 이름은 본드라고 지었는데요. 솔라나 랩스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쇼핑몰을 6월 12일 날 개설했으며, 본드는 실물과 연계된 디지털 투입 및 한정판 디지털 제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을 접목해 새로운 디지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디지털 수집품이 재판매되거나 선물이 제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도착했는지 여부를 찾아내는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본드는 다른 솔라나 랩스의 최근 프로젝트가 달리 암호화폐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웹3 기술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브랜드도 별도의 블록체인 경험 없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웹3나 암호화폐 경험이 없더라도 다른 플랫폼처럼 그렇게 개인들이나 입점업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는 유명 민코인과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페이팔 USD를 언보딩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이 디지털 쇼핑몰에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로 결제가 가능한 걸로 보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솔라나의 계획이 이제는 하나의 메타버스 안에서 종합적으로 완성돼 나가는 그림의 하나로 보입니다. 솔라나 랩스는 2025년 파이어 댄스 업그레이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탈중앙화 드핀 분야를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중 분석에서 이 드핀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거래소의 공급량이 8년 내 최저치라는 소식입니다. 즉, 이 얘기는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빠르게 본인들의 지갑으로 인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달 동안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투자자들은 지난 10일 동안 거래소에서 410만 개 이더리움을 인출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전체 유통 공급량의 약 3.3%로 이더리움 거래소 잔고는 2016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인 1200만 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전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승인이 이르면 올여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이치텔레콤이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의 자회사인 T모빌이 비트코인 채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이치텔레콤은 2023년부터 비트코인 노드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 라이트닝 노드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T모빌은 2023년 6월부터 폴리건의 검증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웹3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분증명 합의 메커니즘을 지원하며 스테이킹 및 검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폴리건 이외에 Q, 플로우, 첼로, 체인링크,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유럽이 앞서서 치고 나가면 보통 6개월 후에 미국과 캐나다 등이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뒤쫓아가면 그 이후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뒤를 쫓아서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도이치텔레콤은 기존 컴퓨터나 허브의 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은 물론 다른 암호화폐 채굴도 같이 시행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른 암호화폐들의 노드로서 즉 검증자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거는 앞으로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 등등으로 퍼지면서 이제는 기존의 대형 통신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장치 산업, 즉 허브와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러한 암호화폐 사업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그들의 부수익을 올릴 것으로 이제 기대됩니다.